때 명의자 박신혜가 일단 할 수 있어요. 명의자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제 등기부 때 보시죠. 등기부는 다 보셨어요? 등기부 보면 이제 소유권자가 누군지 딱 적혀 있잖아요. 그 소유권자가 일단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적혀 있는 등기부에 적혀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데요. 명의신탁 같은 경우 뭐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일가불식 때문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실거래법에 의해서 무효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게 원래 준 사람이잖아요. 준 사람이 이제 권리자고 받은 사람은 권리자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기부에는 받은 사람 명의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돈을 다 냈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 진짜 조금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같은 거 있잖아요. 재산세를 예컨대 10년간 내가 다 납부했어요. 그러면 판사가 볼 때는 이거 재산세 납부 누가 하는지 보니까 재산세가 이제 그 사람이 다 낸 거 보니 그 사람 소유겠구나 라고 해서 무효로 돌리고 아닌 이제 맡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거 많이 하실 텐데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처벌이 돼요. 실명법 위반이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면 이제 처벌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맡긴 사람이잖아요. 맡긴 사람은 처벌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리고 걸렸을 때 과징금도 많이 나와요. 과징금 같은 경우 부동산 가액을 해가지고 부동산 10억짜리다. 10억짜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겼잖아요. 그러면 보통 10에서 30% 사이에서 과징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맡겼다가 나중에 과징금도 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달라고 못할 수도 있고 달라고 하면 처벌도 받아야 되고 과징금도 내야 되고 이래서 명신탁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하시겠다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지금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파트 말고 주택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계랑 지적도랑 이렇게 일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이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이제 반환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공부상 경계를 그러니까 서류상 경계를 진실한 것으로 보고 반환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이제 현실 경계를 조금 지적도를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다른 경우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한 20년 이상 거기 사셨어요. 20년이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CO 취득이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20년 이상 사셨다 하면 공부가 틀려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점유취득치료를 주장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새로 사신다고 하면 공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새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점유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법원에서 이제 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들이 있어요. 뭐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 다르게 작성됐고 당사자 사실상의 경계대로 소지를 매매하는 사를 가진다. 이게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는 소유하고 점유하고 살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옆에 공사하시는 뭐 예컨대 지금은 조금 그런데 한동안 아파트 대구에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아파트 엄청 많이 지을 때 막 시끄럽고 그다음 뭐 분진 날리고 막 이렇게 막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건물이 균형되거나 집안이 조금 가라앉거나 아니면 분진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있어요. 공사 중지는 정말로 특별하다고 아예 중지시키겠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심한 침해가 있고 그 침해가 계속 유지될 때 그때만 공사를 중지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 같으면 땅 팔 때 건물 균형들이 위험이 발생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땅을 안 파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건물만 올리면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옆에 더 이상
집안이 무너질 위험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지까지는 안 시켜주고 손해가 있으면 나중에 돈으로 받아가세요 라고 하고 공사 중지까지는 안 시켜줘요.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뭐 내려앉는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때는 중지를 시켜주고, 그런 거 위험까지 없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 공사 중지하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 받아가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구의 아파트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사실 한 명당 30에서 한 50만 원씩 다 손해배상을 다 받으셨어요. 보통 인접 아파트들에서 사람들을 쭉 모아요.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뭐 예컨대 1000세대 아파트면 한 가구당 3명 정도 살면 3,000명 살잖아요. 3,0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옆에 아파트 짓는데 지금 분진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 3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체 소송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옆에 누군가 공사를 한다, 뭐 공사를 크게 한다 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자 이제 한 30만원씩 빨리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